어제 손목시계에 딱 맞던 시계줄이 오늘은 너무 헐렁해진 경험, 이것이 바로 살인자가 몸속에 숨어들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10kg이 빠진 서울 은평구에 사는 81세 김영호 할아버지, 그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췌장암 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지금 당신 몸속에서 일어나는 위험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성준, 나이 85세 소아기내과 전문의로 40년간 췌장암과 싸워온 의사입니다. 췌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에 숨겨진 비밀 요원처럼 복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 초기 검진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췌장암은 발견 당시 이미 80% 이상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또 소화가 안 되네 라고 가볍게 넘겼던 그 증상, 실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경고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걱정이 있으시죠? 나이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어떤 증상에 진짜로 신경 써야 할지 혼란스러우시죠? 소화제 먹고 참는 그 불편함이 사실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이미 늦어버린 후에야 알게 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췌장암은 발견되면 5년 생존율이 고작 10%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현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생존율은 5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정보는 의대 교과서에도 자세히 나오지 않는 제 평생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췌장암의 숨겨진 경고 신호들입니다. 일반 의사들조차 놓치기 쉬운 미묘한 증상들, 이것이 췌장암의 가장 큰 비극이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랜 임상 경험에서 얻은 제 지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어떤 증상이 단순 피로인지 아니면 심각한 질환의 신호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죠. 의사인 저도 60대 초반의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경험했을 때 한동안 부정하며 지냈다는 걸 고백합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주지만 정확한 지식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췌장암에 대해 대부분의 의대생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8세 이미경 할머니는 등 통증을 단순 노화로 생각했다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7세 최준영 씨는 소화불량을 방치하다 발견한 췌장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완치됐습니다. 췌장암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지식만 있다면 여러분도 이 무서운 병에 미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낯선 몸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소중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40년간 현장에서 만났던 수천 명의 췌장암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초기 징후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췌장암과 싸워온 4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났고 그중 너무나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귀중한 사실들을 발견했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73세 정민호 씨는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지만 갑작스러운 당뇨병 진단 후 6개월 만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췌장암 위험 요소는 흡연, 만성 췌장염, 당뇨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미묘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왜 의사들까지도 무서워하는 췌장암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췌장의 위치입니다. 위, 간, 십이지장 사이에 숨어 있는 췌장은 초음파나 일반 검사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증상의 모호함입니다. 소화불량, 허리 통증, 식욕 저하 같은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라 무시하기 쉽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췌장암의 초기 신호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4가지 핵심 신호만 기억하시면 생명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건강에 관해서는 지식이 힘입니다. 무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만약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모호한 건강 정보에 의존하신다면 중요한 생명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라고 후회하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69세 윤미자 할머니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던 증상을 1년간 방치했다가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1세 이정훈 할아버지는 미세한 피부 변화를 눈치채고 검진을 받아 초기에 췌장암을 발견해 완치됐습니다. 이 두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정훈 할아버지처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췌장암의 첫 번째 핵심 경고 신호는 원인 모를 체중 감소입니다. 두 번째는 식습관 변화 없이 느끼는 복부 불편감과 소화 불량입니다. 세 번째는 갑자기 생긴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적인 활동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매우 일반적이라 대부분 무시하게 됩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췌장암 환자의 80%가 이미 전이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에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어제보다 얼굴이 좀 더 창백해 보이진 않는지, 옷이 헐렁해지진 않았는지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미묘한 변화에 민감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런 작은 관심이 생명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를 넘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췌장암 초기 증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입니다. 일시적인 소화 불량이나 피로감이 아니라 2주 이상 계속되는 불편함은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각 증상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미묘한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경고 신호, 원인 모를 체중 감소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정보에서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라고만 언급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본 췌장암 환자들의 체중 감소는 매우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는 77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바지가 헐렁해진 것을 좋아했지만 3개월 동안 8kg이 빠지면서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나 질병으로 인한 체중 감소와
췌장암으로 인한 체중 감소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근육량입니다. 췌장암 환자들은 체중뿐 아니라 근육량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거울 앞에 서서 팔뚝이나 종아리의 크기가 줄었는지, 얼굴이 홀쭉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의 질병은 지방부터 감소하지만 췌장암은 근육과 지방을 동시에 빠르게 감소시킨다는 점이 치명적인 차이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건너뛰시면 체중 감소의 진짜 원인을 놓치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다이어트 없이 체중이 줄어 기뻐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체중 감소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미묘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의 맛이 갑자기 변하는 경험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췌장암 증상이 아니지만 실제 환자들이 자주 보고하는 증상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박미영 할머니는 갑자기 평생 좋아하던 커피 맛이 이상하게 느껴져 병원을 찾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면 미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갑자기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거나 익숙한 맛이 달라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식 맛의 변화와 함께 특이하게도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단 음식에 대한 갑작스러운 거부감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단 것을 좋아하던 분들이 갑자기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멀리하게 되는 현상, 이것이 췌장암에 숨겨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자가 되어주세요. 이제 체중 감소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의 체중 감소는 대부분 상체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팔뚝, 가슴, 얼굴 부위의 살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하체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병이나 다이어트로 인한 체중 감소는 전신에서 고르게 일어나거나 복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체가 갑자기 마르는 현상이 보인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이런 변화를 발견한다면 용기를 내어 건강검진을 권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체중 감소와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상은 지속적인 약한 발열입니다. 경남 진주시에 사는 75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3개월간 37.5도에서 38도 사이의 미열이 계속되어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감기는 고열이 나다가 며칠 내로 사라지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발열은 낮은 온도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지속됩니다. 이러한 미열은 췌장 주변 미세염증이나 암세포가 분비하는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의사들도 간과하기 쉬운 증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조건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몸의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지혜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이제 체중 감소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두 번째 핵심 경고, 신호, 복부와 등 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경고 신호, 복부와 등 통증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췌장암 통증은 허리 통증으로만 단순하게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특이한 패턴을 보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9세 강동수 할아버지는 밤에만 심해지는 등 통증을 6개월간 팥으로 버티다 췌장암 말기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통증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대에 따른 강도 변화입니다.
보통 오후에서 새벽 사이에 통증이 심해지고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간대별 통증 패턴은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척추 질환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겪는 허리 통증이 주로 밤에 심해진다면 단순한 노화나 근육통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췌장암 통증의 또 다른 특징은 자세에 따른 변화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74세 임경희 할머니는 구부리면 사라지고 누우면 심해지는 특이한 통증 패턴 덕분에 초기 췌장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췌장암 통증은 보통 똑바로 누우면 심해지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앉으면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놓치시면 단순한 허리 통증으로 오해하고 귀중한 진단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허리나 복부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잠시 멈추고 자신의 통증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심해지는지, 특정 자세에서 변화가 있는지, 식사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췌장암 통증의 위치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등 중앙이나 상복부 통증만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위치에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76세 최재민 할아버지는 왼쪽 갈비뼈 아래 통증으로 췌장암이 발견됐고, 인천 부평구에 사는 68세 나영희 할머니는 오른쪽 어깨 통증이 췌장암의 신호였습니다. 췌장의 위치에 따라 통증이 왼쪽 상복부, 명치, 오른쪽 갈비뼈 아래, 심지어 어깨나 견갑골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어깨나 갈비뼈 아래 통증을 느끼셨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이런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을 뿐 불필요한 불안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췌장암 통증의 또 다른 특징은 식사와의 관계입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식사 후 1에서 2시간 사이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81세 김진호 할아버지는 식사 후에만 심해지는 복부 통증으로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해 완치됐습니다. 여러분도 식사 후 주기적으로 복부나 등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식단 문제로 넘기지 말고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세심한 관찰은 단순히 의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췌장암 통증의 마지막 특징은 진통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이나 관절통은 흔한 진통제로 어느 정도 완화되지만 췌장암 통증은 일반 진통제로는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72세 박정민 씨는 일반 진통제가 전혀 듣지 않는 허리 통증 때문에 정밀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아프면 찾던 진통제가 갑자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이런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핵심 경고 신호, 소화 불량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경고 신호, 소화 불량과 장내 변화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 불량은 너무나 흔한 증상이라 대부분 간과하기 쉽지만 췌장암 환자의 소화 불량은 일반적인 경우와 분명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82세 이명숙 할머니는 평생 위장이 튼튼했는데 갑자기 생긴 식후 더부룩함으로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소화 불량의 가장 큰 특징은
갑작스러운 발생과 지속성입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만성적인 소화 문제를 겪기 시작한다면 주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무시하신다면 단순한 소화 불량으로 오해하고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최근 몇 개월 사이 갑자기 위장 문제가 생기셨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한 번쯤 정밀 검사를 고려해 보세요. 췌장암으로 인한 소화 불량의 두 번째 특징은 기름진 음식에 대한 특이 반응입니다. 대구 동구에 사는 75세 박상훈 할아버지는 평생 즐겨 먹던 돼지고기를 갑자기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이것이 췌장암의 첫 신호였습니다. 췌장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를 분비하는 기관이기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갑자기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생긴다면 단순한 식중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피하게 된다면 그것은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현명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췌장암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소화 문제의 세 번째 특징은 대변의 변화입니다. 대변이 평소보다 더 밝은 색을 띠거나 기름기가 떠 있거나 물과 잘 섞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7세 김수영 할머니는 대변 색깔 변화를 눈치채고 검사를 받아 초기에 췌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부족하면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대변에 지방이 남게 되는데 이를 의학용어로 지방변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런 변화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평소와 다른 대변 상태를 발견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췌장암과 관련된 소화 문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포만감 변화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73세 오재현 할아버지는 평소 식사량이 많았는데 갑자기 소량만 먹어도 배부름을 느끼게 되어 검사를 받고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암세포가 췌장 주변 신경을 자극하거나 위장 기능에 영향을 주어 소량의 음식으로도 과도한 포만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끼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는데도 체중 감소가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식욕 감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식욕과 식사량 변화를 꾸준히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 환자들에게서 종종 관찰되는 쓴맛 증가 현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9세 이재훈 씨는 갑자기 모든 음식에서 쓴맛을 느끼게 되어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은 인슐린 분비 등 호르몬 조절에도 관여하는데 기능 이상이 미각에 영향을 미쳐 쓴맛 감지 능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음식에서 쓴맛을 자주 느끼게 된다면 단순한 미각 변화로 넘기지 마시고 건강 체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핵심 경고 신호, 황달과 피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경고 신호, 황달과 피부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달은 피부와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으로 췌장암의 가장 알려진 증상이지만 대부분 너무 늦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78세 최영자 할머니는 눈이 노랗게 변한 후에야 병원을 찾았고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 말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사실은 황달이 나타나기 전 더 미묘한 피부 변화가 먼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초기 피부 변화를 알아채는 것이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놓치신다면 이미 널리 알려진 황달만 기다리다 소중한 조기 발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의 피부색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황달 이전의 첫 번째 피부 변화는 눈 흰자의 미세한 색 변화입니다. 전남 목포시에 사는 76세 강민우 할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 딸이 눈 흰자가 약간 노르스름하다고 지적해 검진을 받았고 초기 췌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황달이 오기 전 눈 흰자위가 아주 연한 레몬색으로 변하는데 이 변화는 매우 미묘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놓치기 쉽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잠시 눈 흰자의 색을 확인하는 간단한 습관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런 작은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알려주세요. 서로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피부 변화는 손바닥 주름의 황변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71세 이정희 할머니는 손바닥 주름이 노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검사를 받아 초기에 췌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이 증상은 의학 교과서에도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제 임상 경험에서 많은 환자들에게서 발견한 중요한 초기 신호입니다. 손바닥의 깊은 주름선, 특히 엄지와 집게손가락 아래 부분의 주름이 주변 피부보다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손바닥을 펼쳐 살펴보세요. 주름선이 주변 피부와 색이 다른지 확인하는 간단한 행동이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작은 변화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피부 변화는 가려움증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68세 김태호 씨는 3개월간 원인 모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다 검사를 받았고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일반적인 피부 건조함이나 알레르기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손바닥과 발바닥에 심하게 나타나며 주로 밤에 심해지고 일반 가려움증 치료제로는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밤에 손발이 가려워 잠을 설치신 적이 있다면 다른 췌장암 의심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의사로서 불필요한 공포가 아닌 정확한 지식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이한 피부 변화는 피부의 어두운 반점입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83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배꼽 주변에 생긴 어두운 반점을 딸이 발견해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트루소 징후의 일종으로 췌장암 같은 악성 종양이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로 배꼽 주변, 옆구리 등의 어두운 갈색이나 보라색 반점으로 나타나며 누르면 사라졌다가 떼면 다시 나타납니다. 이제 다섯 번째 핵심 경고 신호, 당뇨병과 췌장암의 숨겨진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경고 신호, 당뇨병과 췌장암의 숨겨진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 췌장암의 위험 요소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많은 의사들조차 놓치는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79세 정성민 할아버지는 60년간 건강했으나 갑자기 진단받은 당뇨병, 이것이 췌장암의 첫 신호였습니다.
췌장암의 가장 교묘한 신호 중 하나는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인데, 이는 일반적인 제2형 당뇨병과는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기에 암이 생기면 이 기능에 영향을 미쳐 갑작스러운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놓치신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긴 당뇨병으로 오해하고 중요한 경고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체중 감소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나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췌장암으로 인한 당뇨병과 일반 당뇨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병 속도와 체중 변화입니다. 대전 동구에 사는 74세 한미영 할머니는 급격한 체중 감소와 함께 발생한 당뇨병으로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제2형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고 대부분 과체중이나 비만과 연관되어 있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당뇨병은 갑자기 발생하고 체중 감소가 동반됩니다. 50세 이상에서 갑작스럽게 당뇨병이 발생하고 뚜렷한 원인이 없다면 췌장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변화의 패턴을 읽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췌장암과 연관된 당뇨의 또 다른 특징은 혈당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부산 진구에 사는 77세 최동훈 할아버지는 기존 당뇨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혈당 때문에 검사를 받았고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잘 조절되던 당뇨병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초기부터 일반적인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당뇨병 약물로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 주사까지 필요해지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당뇨병의 진행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뇨를 진단받고 치료 중이라면 혈당 수치의 변화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두려움이 아닌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도구로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당뇨 관련 증상으로 낮은 혈당 수치가 있습니다. 제주시에 사는 72세 이지연 할머니는 갑자기 자주 발생하는 저혈당 증상으로 검사를 받았고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때로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로 저혈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어지러움, 식은땀, 불안감, 떨림 같은 저혈당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단순한 공복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이상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과 당뇨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족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9세 김현수 씨는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초기 췌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암과 당뇨병 모두 가족력이 중요한 위험 요소이므로 두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었다면 건강검진 일정을 더 철저히 지키고 미미한 증상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6번째 핵심 경고 신호, 혈전과 심혈관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번째 핵심 경고 신호, 혈전과 심혈관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췌장암 정보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췌장암 환자의 약 50%에서 혈전 관련 이상이 나타납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81세 이태영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다리 혈전으로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 세포는 특별한 물질을 분비해 혈액 응고를 촉진시키는데
이로 인해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전이 먼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혈전은 주로 다리, 폐, 심지어 뇌에까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건너뛰신다면 단순한 혈관 문제로 오해하고 췌장암의 중요한 조기 신호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최근 다리가 붓거나 통증이 생겼다면 단순한 피로나 노화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췌장암과 관련된 혈전의 첫 번째 특징은 갑작스러운 발생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했으나 하루아침에 생긴 다리 부종으로 병원을 찾았고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혈전, 특히 50세 이상에서 위험 요소 없이 생기는 혈전은 췌장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다리에 갑작스러운 부종이나 통증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정보를 불안의 원인이 아닌 건강을 지키는 귀중한 도구로 활용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췌장암과 관련된 혈전의 두 번째 특징은 일반 치료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73세 박민준 할아버지는 항응고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반복적인 혈전으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혈전은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로 잘 치료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혈전은 표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전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치료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에게 추가 검사 가능성을 문의해 보세요.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이한 혈관 관련 증상으로 표재성 혈전정맥염이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79세 최순자 할머니는 팔에 생긴 붉은 줄무늬 혈관염으로 병원을 찾았고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피부 표면 가까이 있는 정맥에 염증이 생기는 현상으로 보통 붉은 줄무늬와 함께 열감, 통증을 동반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부에 붉고 통증이 있는 줄무늬가 나타난다면 이를 트루소 징후라고 하며 췌장암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료진과 솔직하게 상담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과 연관된 심혈관 변화로 원인 불명의 부정맥이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76세 장미경 할머니는 갑자기 시작된 심장 두근거림으로 검사 중 우연히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특정 물질들이 심장 리듬에 영향을 미쳐 부정맥이나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갑자기 시작된 부정맥이 다른 췌장암 의심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7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경고 신호, 면역 체계 이상과 염증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핵심 경고 신호, 면역 체계 이상과 염증 반응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진단 전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몸의 면역 체계와 염증 반응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84세 윤정호 할아버지는 원인 모를 발열과 관절통으로 찾은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암에서 발생하는 면역 체계 이상은 일반적인 암 정보에서 거의 다루지 않지만 제 임상 경험에서 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췌장암 세포는 특정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해 몸 전체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을 지나치시면
단순한 감기나 노화로 오해하고 귀중한 조기 진단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근 몸이 전체적으로 쑤시고 아프거나 원인 모를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리기엔 너무 소중한 건강입니다.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면역 이상 신호는 반복적인 저열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77세 홍길동 할아버지는 3개월간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37도에서 38도 사이의 미열로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감염은 고열이 나다가 회복되지만 췌장암으로 인한 발열은 낮은 온도로 몇 주에서 몇 달까지 간헐적으로 지속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온계로 규칙적으로 체온을 측정해 보세요. 건강할 때의 정상 체온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한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런 작은 변화들을 살펴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췌장암과 관련된 두 번째 면역 이상 신호는 알레르기와 피부 반응의 변화입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71세 김미숙 할머니는 평생 없던 약물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겨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잘 먹던 약이나 음식에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오래된 알레르기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췌장암이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사들도 종종 단순한 노화나 우연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생기는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현명한 건강지킴이가 되어보세요.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면역 이상 신호는 통풍 같은 관절통입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는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시작된 발가락 통증으로 통풍 진단을 받았으나 통풍 치료에 반응이 없어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은 요산 대사에 영향을 미쳐 통풍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이전에 통풍 병력이 없던 노인에게 갑자기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 통증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갑자기 시작된 극심한 관절 통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새로운 관절 통증이 생겼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는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면역 신호는 자가면역 현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이지영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건선 발병 후 검사를 받았고 초기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은 면역계가 몸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피부 발진, 관절염, 혈관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자가면역 질환으로 진단받았다면 그것이 췌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40년 임상 경험에서 발견한 췌장암의 7가지 핵심 경고 신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